이번 주 화요일 1월 14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38년 전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군부 독재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비극적인 날입니다. 박종철 열사는 앞에 앉아 계신 김민전 의원님과 서울대학교 84학번 동기입니다. 김민전 의원님은 1980년대 엄혹하고 잔인한 군부 독재 시절의 대학교를 다닌 분으로서 과연 백골단을 몰랐을까요? 백골단은 사복을 입고 바로 이 하얀 헬멧을 쓰고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했던 국가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학생 강경대 김기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고 수많은 이들이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정치학 박사인 김민전 의원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도와 테러를 일삼았던 정치 깡패 조직인 반공청년단을 몰랐을까요? 김민전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그들을 끌어들여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 선을 긋자 어떤 단체인지 몰랐다며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며 발뺌을 하고 민주당 프락치에게 이용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남탓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전 의원께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배지 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못해도 좀 뭔가 반성하는 모양새라도 보이시든지 아니면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시든지. 저희는 다 무겁게 앉아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웃으시면서 너무나 편안해 보이십니다. 저만 그렇게 봤습니까? 제 뒤에 카메라들 다 있으니까 다 잡혔겠죠. 정치는 결국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위 안에서 서로 질의를 날카롭게 할 땐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폄훼하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치의 기본입니다. 김민전 의원께서 백골단 기자회견 하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보이셨던, 물론 어느 의원이든 다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이 그 모습에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울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일 먼저 김문수 의원께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셨을 때 저는 김민전 의원님께서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시면서도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표정이 어떠셨냐면 웃으시면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1월 9일 1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그 전날 일군의 청년들로부터 이 공수처의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부당하다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으니 주선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의원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받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은 그야말로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 9일 1시쯤에 기자회견 하는 장에 갔을 때 그들의 이름이 반공 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저한테 보내온 문과 동일한 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말을 덧붙인 게 반공 청년단 밑에 백골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뭔가 조금 찜찜하다라고 하는 걸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많은 청년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 청년들 문자의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조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개인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라고 하는 이름도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걸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글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페북에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대다수
1시에 기자회견하고 2시에 페북에 사과의 말씀을 올렸죠.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조직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보내왔다. 내가 경솔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마침 오전에는 교육위가 있고 오후에는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던 때였습니다. 2시에 페북에 글을 올리고 가느라고 조금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갔지만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언론들은 또 잔다 뭐 이런 식의 앞에서 어떤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문자 보는 장면들을 또 그렇게 프레임화해서 뭐 기사화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또 듣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계속 보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끝날 때까지 잊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결국 5시에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 누구도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한 바 없습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연락 온 바가 없고 야당 의원님들도 연락 온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도 뭐 제가 주선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주선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한 것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지금 그것을 사과 글을 올리고 다시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리는 과정도 다수의 청년들이 그들이 우리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들을 보내와서 사과문과 더불어서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하신 분은 우리 교육위 여당 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사과문까지 다 올리셨대요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오고 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과도한 의혹이 다수의 청년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철회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